모델을 누르면 여러분들의 저장 장치로 연결이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과제방에 업로드된 파일, 스케치업 파일 둘 중에 1층을 클릭해서 이미 업로드를 해놓은 상태이고 얘를 눌러서 실행을 시켜놨습니다. 이 온라인 플랫폼 말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30일 체험판을 다운받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실행시키면 이런 상태로 그 화면 인터페이스가 나올 거고요. 내나 위에 오른쪽은 여러 가지 파일을 설정, 저장하기, 파일 불러오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불러오기, 출력하기 등등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언두 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명령어들은 같이 하면서 이야기하면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도 있거든요. 뷰에 관한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 구성에서 섹션 컷이 보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 축들이 보일 거고 가이드라인이 보이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시도 형태로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우리가 촬영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스케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는 각도, 시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캐드라든지 다른 프로그램하고 다르니까 유념하고요. 그리기 메뉴들은 여러분은 의자 만들 때 간단히 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툴브레에 있는 것들 선택한다라든지 지운다라든지 이동한다라든지 회전한다라든지 프레스 풀 같은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트레이라고 그 툴들이 담긴 세트를 더 꺼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파일을 오픈을 누르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해 놓은 경로에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층. 원래는 정품을 다운받으면 여러분들이 스케치업 아니면 최근 거 2020년도 거 체험판을 다운받으면 캐드 평면도도 바로 갖고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불러오기가 돼요. 근데 대부분 안 되니까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됩니다. 버전이 2013년도 거라고 나오는데 괜찮다라고 OK를 누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층 평면도, 슬미요시 평면도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보다시피 그룹으로 뭉쳐져 있을 거예요. 그룹으로 뭉쳐져 있으면 그룹 안에 들어가서 지금 레이어에 지금 얘도 레이어가 있긴 있거든요. 잠깐. 이거는 체험판을 아예 깔은 건데, 옆쪽에 이제 관련 트레이들, 그런 각각의 툴들에 관한 이제 우리 리본 메뉴처럼 캐드에서 같은 성질의 거를 담아놓은 그거를 보면, 밑에 보면은 우리 그 도움말처럼 도움말도 있고요. 씬에 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장면. 이게 절정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이랑 여러분들이 노트북에 깔게 되는 체험판이랑 다른 건데 그림자 버전입니다. 얘는 체크 표시가 아니라 요 사각형 박스를 눌러야 그림자 효과가 적용이 되고요. 여기 보면 시간대를 바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JF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너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1월, 2월, 3월, 4월 제뉴어리, 페브루어리, 마치라고 하는 영어 표현의 앞글자를 따온 겁니다. 그리고 라이트닝에 관한 거고, 그다음에 어두움 정도, 그러니까 음영, 그러니까 그 어두운 면하고 그림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태양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쉐이딩, 음영을 한다는 거고, 이제 페이스에 여러분들 생기는 면들, 그에 할 건지, 땅에다 할 건지에 대한 것들도 체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아, 그렇고요. 이제 아까 말하려고 했던 레이어. 지금 우리가 새로 이렇게 더하기를 눌러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택한 부분을 레이어를 선택해서 지울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다시피 요 레이어. 지금 여러분들 레이어 이름이 익숙할 텐데 캐드 평면도를 불러오면 캐드에서 쓰였던 레이어가 그대로 색상은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그 네 이름들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들은 체크 표시가 돼 있거든요. 어쨌든 얘도 이제 어디서 작업할지 앞에 동그라미 표를 누르면 모든 애들이 작업하는 내용들이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 이름 나오고요. 우리 레이어 캐드에서 레이어 구성처럼 볼 건지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그 정부처럼 온앤오프를 할 건지에 관한 거고 여기 보다 보면 이제 색깔, 컬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색 얘기가 나오고 윈도우 창에서 따로 꺼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 플랫폼이 아니라 여러분들 체험판을 다운받으면 이 툴들 모여있는 박스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툴들이 모여져 있는 것들을 꺼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꼭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드로잉에 선 그리는 것들, 도형 그리는 것들에 관한 것도 나오고 편집에 관한 것들 밑에 거랑 거의 겹치는 애들은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 레이어 따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애들을 이사시키면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정렬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로로도 놓을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스타일에 관한 거, 스탠다드는 이미 나와 있고 뷰 보는 거, 투시도 뷰에서 보느냐, 위에서 바라보느냐, 뭐 이런 것들. 이거 뷰에 관한 거는 캐드 3차원에서도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더 쉽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페이스라든지 툴의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살짝 다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랑 명령행창 같은 거는 똑같습니다. 다시 온라인 플랫폼으로 돌아가서 얘도 선택 툴 누르고 더블 클릭하면 이 안으로 들어가지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지워주면 됩니다. 좀 더 가까이 오게 할게요. 자, 중심선. 중심선 지워줘야 됩니다. 끝들. 얘네들은 면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선이 많으면 면이 분절이 되거든요. 이유를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부분도 그 문틀이 벽 속에 들어간 거긴 한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문하고 창은 따로 만들더라도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그 어떤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얘는 계단 난간을 안 만들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럽시다. 지금 일부 여기 마감선이 안 따라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 가구도 안 넣을 거니까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1, 2층 벽이랑 바닥이랑 창이랑 문 정도로 작업하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 주는 거라든지 걸어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보는 내부를 관찰하는 모습 같은 것들 이제 시각이 이렇게 캐드하고 달리 평면도 뭐 투시도 뷰 이런 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공간감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이 아이 하이트가 나오는 게 내가 이 완성된 3차원 모델링을 그 표현하는 눈높이가 저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좀 더 확대를 할게요.
그래서 선 그리는 걸로 지금 어딘가가 예, 막 제대로 그 경계선 표시가 안 돼 있어서 해치를 못 넣을 때랑 같은 거거든요. 그 얘도 더 이상 그 기능을 쓰고 싶지 않으면 ESC를 눌러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제대로 설정해주면 이제 면들이 생기고요. 파란색으로 된 거. 그다음에 요 사각형은 가구지만 얘는 벽입니다. 그래서 어딘가 벽을 경계선을 설정해주면 되는데 아마 이렇게 생기는 친구들도 있고 면들이 불필요한 곳에 안 생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택해서 지워주면 되고 이렇게 면들이 생기면 올리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도면을 볼 줄 알면 이제 단면도에 대한 설명도 해야겠군요. 그래야 얼마만큼 올라가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과제방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기초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 노출 콘크리트 패널 간격입니다. 1800씩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양 끝에만 갖고 가운데 노출 콘크리트 패널 크기는 같다라는 거고, 거푸집 크기는 같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초의 크기, 그다음에 이건 매트 기초로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그냥 집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줄기초 형식으로 올라와서 각각의 부분을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벽이라든지 문이라든지 그걸 버티고 있다라는 소리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1층 바닥판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바닥판의 두께랑 그다음에 그 실질적인 크기 한 층의 높이가 2700이라는 것 근데 중심선 간격이기 때문에 한 2500 정도가 그거고 얘도 300이고 그러니까 바닥판 두께는 전부 다 300이기 때문에 얘도 150을 빼줘야 되고 그리고 아예 밑에서부터 1층 기초도 빼줘야 되니까 2400에서 150을 빼주면 한 2200 정도로 올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여기 2250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 크기로 해줘도 되고 그다음에 요 위에 보관회로 오기 때문에 그 출입구를 둘러싸이는 벽이랑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드나드는 문의 크기는 살짝 다르다는 거 그리고 계단은 그 바닥 높이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300이 더 보태진 계단으로 그러니까 총 개수 산정할 때 계단 단수 산정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2250으로 해주고요. 일단 가봅시다. 야, 얘 2250으로 올리면 됩니다. 세부적인 보라든지 이런 거 다 만들 거거든요. 오케이. 나중에 이 크기 돼가지고 밑에서부터 다 바닥판을 감싸지르는 그 1층 바닥면도 만들 거예요. 슬라브 두께 300만큼.